일상생활에서 쓰는 상식적인 전기 용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압을 볼트라 그러고 전류를 I라 그러고 저항을 R, 전력을 P라 그럽니다. 설명을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용어에 대한 부분은 화면에 쓰여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는 감전되는 영상을 봤고, 오늘은 감전이 됐을 때 사람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죽는지 사는지 결과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제적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떤 용어를 쓰냐면 전압하고 전류를 얘기를 하고 설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압하고 전류를 너무 잘 알아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안다고 하지만 또 이해가 안 돼.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전압은 어이구야 저거 만지면 죽어. 22,000원 더 죽어. 1호사는 저가 높은 송전탑이라서 가지도 못해. 이러한 정도의 위험도. 그러면 전압과 전류를 어떻게 설명을 해보겠냐면 저는 사람의 힘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의 힘, 저의 몸의 힘은 전압이에요. 전압. 제가 휘두를 수 있는 거. 전압. 지금 막 휘둘렀다고 뭐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지금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류라는 것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전류라는 것을 어떻게? 펜이다. 이거 휘둘렀어. 전류를 휘둘렀어. 이 펜을 가지고 앞에 사람 머리를 딱 조져. 때렸어. 아파요. 일 하는 거잖아. 일. 이게 전력이 되는 거, 전력. 전압하고 전류가 합쳐지니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전류가 요만해. 안 죽어. 이게 누설전류가 요거 가지고는 안 죽는 거예요. 전압을 파워라 그러고 전류를 커런트 흐른다고 얘기하는데, 이 전압하고 전류가 믹서 됐을 때 전력이 발생합니다. 힘. 하나만, 전압 하나, 전류 하나만 가지고는 힘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압, 테이저건 쭉 해서 쏘잖아요. 전압이요, 테이저건 한 2000V, 3000V 막 이렇게 됩니다. 맞으면 죽어야 돼. 근데 전류가 없어. 전류가 아주 1, 2mA 아주 작아요. 적은 력의 전류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이 맞아도 쇼크만 갑니다. 쇼크. 웬만하면 죽지 않아요. 근데 쇼크에 약한 사람은 죽습니다. 죽었다는 뉴스 봤죠? 테이저건 죽습니다. 전기 파리채로 막 뭘 잡잖아요. 목이 잡고 팔이 잡고. 바퀴벌레 잘 죽어 전기 파리채. 우리도 탁 하면 바짝바짝해. 안 죽어. 전류가 적어요. 전류가 아주 미세하다 보니까 팍팍팍 하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또 있어? 정전기. 차에서 내릴 때 바짝 하잖아요. 바짝. 이런 게 한 7000V, 8000V 돼요. 막 몇천 볼트 돼요. 몇천 볼트 팍 하잖아요. 놀래. 그래서 전압만 가지고는 죽는 게 아니에요. 쇼크는 먹지. 새들이 전선 위에 앉는데 왜 안 죽네? 왜 죽지 않는가? 다들 압니다. 다들 알아. 안 죽어. 뭐 전기 안 통하니까 안 죽어. 이 정도 알아요. 이 정도. 새가 앉았는데 일선에 앉았을 때는 일단 전이차는 없습니다. 전이차는 없고, 그럼 새의 몸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냐? 전기가 흘러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새가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새 있어요. 새가 양쪽 선에 접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새는 100% 타 죽어. 이 결과물은 지금부터는 계산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새가 일선에 앉아 있습니다. 일선에 두 마리가 앉아 있는데, 이 새, 우리는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지금 새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R2에 흐르는 새의 저항, 전선의 저항을 1옴, 새의 저항을 1000옴이라고 하면 새에게 흐르는 전류 R2를 계산해 보면 1mA가 됩니다. 그러면 새는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이차도 없고 전압차도 없고 전류도 없기 때문에 새는 저렇게 아주 기쁘게 놀고 있는 겁니다. 양다리를 거쳤을 때는 뭐 다른 계산 없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는 타서 죽습니다. 충격도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설 전류를 줄여서 누전이라고 합니다. 누전. 전류가 전선을 통하지 않고, 정상적인 전선을 통하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누전이라고 합니다. 누전. 인간의 몸의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피부의 저항을 2500옴, 체내의 저항을 1000옴, 발 밑에 저항을
2000오hm, 이것을 합하면 약 5500오음이 된다고 합니다. 누설 전류를 미리암페어로 합니다. 1A 미만대로 누설이 되기 때문에 1000배를 확대하는 겁니다. 1000배를 확대해 가지고 미리암페어로 환산을 하면 우리가 보기가 쉬운 거예요. 1mm, 5mm, 10mm, 20mm, 50mm, 100mm 설명을 해놨는데, 살고 죽는 기준은 몇 미리암페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냐, 안전을 지켜줄 암페어는 50mA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50mA가 인간에 걸리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차단시켜줘야 돼. 확실하게 차단을 해라 해서 30mA 누전 차단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흐르는 누설 전류를 한번 가정치를 적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어느 정도인가? 인체의 저항을 5500오음으로 봤을 때 전압은 220V의 전압을 가지고 누설 전류를 계산을 하면은 얼마냐? 40mA입니다. 40mA. 오늘 누설 전류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부분은 우리 가정에서 누전이 발생됐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세탁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탁기, 세탁실, 화장실, 그냥 물이 있는 곳, 감전이 될 확률이 제일 크거든요. 세탁실에 누전이 발생하는 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세탁기를 2대 설치했습니다. 한 대는 비접지식 세탁기, 한 대는 접지식 세탁기, 2대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 운전 시에 10A의 전류를 소모한다라고 봤을 때 들어오는 전류가 10A면 나가는 전류도 10A, 이렇게 세탁기에는 누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에 지금 누전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됐습니다. 10A의 전류가 흘렀는데 나가는 게 9A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탁기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접지식 세탁기는 10A가 들어가는데 1A가 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A는 어디로 누전? 접지선을 통해서 흘러 나가버립니다. 30mA 이상만 감지되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접지된 세탁기는 바로 누전이 되면 차단기가 감지돼서 떨어집니다.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는 세탁기만 쓰지 못할 뿐이지 사람에게 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접지식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접지식 세탁기는 누전이 발생했습니다. 세탁기 내에서 무슨 문제가 전류가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누설 전류가 감지가 안 되면 누전 차단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설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질 않으면 세탁기 내에 충전을 하든가, 또는 어때요? 누설된 전류가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대로 상전선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누전이 되지 않는 걸로 차단기가 인식할 수 있어요. 전원이 안 떨어진다는 거는 누전된 상태라는 거예요. 누전된 상태에서 세탁기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모르고 세탁기에 손을 댔다. 세탁물에 물이 담겨져 있는 세탁물에다가 손을 집어였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바로 감전이 되는 겁니다. 감전이 되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보면 감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욕실에서 감전 사고 나든가, 또는 세탁기에서 감전 사고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전 사고는 어떻게 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결론은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가, 접지식 플러그 콘센트를 누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 집 기계들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